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 긴 인생을 살아온 것만 같아요. 서연의 달콤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와 그로 인한 대가, 그리고 회복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제 이름은 태윤이며 올해 58세입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단 몇 달의 감정으로 무너뜨린 어리석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금융부서 상무로 28년간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아내 혜정이 차려놓은 식탁에 앉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혜정과 저는 대학 때 만나 30년을 함께했고 아들 준영과 딸 민지도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가장이자 존경받는 직장인이었지만 은퇴를 2년 앞둔 어느 날부터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태윤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집에 전화해 늦는다고 알리면 혜정은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알았어요. 들어오면 데워드릴게요. 그 익숙한 목소리에 어느 순간부터 감사함보다 권태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앞으로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다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젊은 임원들이 점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고 신기술과 트렌드를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30대 중반의 이사들 사이에서 회의할 때면 마치 구식 공룡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신입 마케팅 팀장 윤서연, 42세의 이혼녀였습니다. 그녀는 해외 유학파로 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였으며 함께 일하게 되면서 저는 그녀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태윤 상무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이 제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는 제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다른 임원들이 제 아이디어를 무시할 때 그녀만은 태윤 상무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회사에 이렇게 열정적이고 통찰력 있는 분은 처음 봐요. 서연의 칭찬에 저는 무심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혜정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업무적으로 더 가까워졌고 점심도 자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만 하다가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이혼했고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혼녀라고 선입견을 갖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태윤 상무님도 가끔은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서연과 단둘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모두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고 우리는 조용한 일식당에서 사케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술 기운을 빌려 저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내가 구시대 유물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젊은 임원들이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내와는 대화도 거의 없고 그저 같은 공간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랄까. 서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시기를 겪었어요. 인생에서 가끔은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의무와 책임에만 얽매이면 결국 후회만 남죠.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함께 차를 마시거나 주말에 미술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제가 몰랐던 세계를 보여주었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정에게는 업무가 많아 늦게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기에 혜정은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오늘 고객사 미팅이 늦게 끝나서 식사하고 들어갈게. 알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세요. 단순한 문자 교환이었지만 매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서연과 함께할 때의 설렘과 행복감은 그 죄책감을 곧 지워버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회사에서 해외 출장 기회가 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금융 컨퍼런스였고 서연과 저 둘 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호텔, 다른 층의 객실을 배정받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낮에는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밤에는 도쿄의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호텔 바에서 와인을 마시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태윤 씨, 이렇게 며칠을 함께 보내니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가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 말에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 씨,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제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정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한국에 돌아가면 모든 걸 정리할게. 혜정에게 솔직하게 말할 거야. 그 순간 저는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혜정에게 미안했지만 서연과의 미래가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서연과 함께 새 인생을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혜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말 아침, 아이들도 없는 조용한 집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정아, 할 말이 있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난 이혼하고 싶어. 혜정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농담이죠?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혜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예요? 얼마나 됐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동료야. 6개월 정도 됐어. 6개월.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네요. 혜정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바람피는 것도 몰랐다니. 제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말해주세요. 당신 입으로. 그날 오후 저는 준영과 민지에게 전화해 다음 날 만나자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셋이 만났을 때 아이들은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나 너희 엄마와 이혼하기로 했어. 준영의 얼굴이 굳어졌고 민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요? 준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앞으로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요? 30년 동안 아빠만 믿고 살았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충분한 재산 분할을 해줄 거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거고.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준영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은퇴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하다니. 그 여자가 누군데요? 회사 동료야. 마케팅팀 팀장이야. 나이는 42살이고 16살이나 어린 여자요?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정신이세요?
그 여자가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연과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협의를 시작했고 30년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을 혜정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혜정이 갖고 퇴직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지만 변호사는 이것이 일반적인 분할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법원에 가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합의했고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연은 거의 매일 저녁 제 원룸을 방문했고 우리는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퇴직금으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서연도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태윤 씨, 우리 정말 행복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저는 모든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조기 퇴직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제 이름이 첫 번째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태윤 상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경영진의 결정이라 인사팀장이 어색한 표정으로 통보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최대한 우대해 드리겠습니다만 예정보다 2년이나 일찍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습니다. 퇴직금은 나오겠지만 이미 재산 분할로 절반을 혜정에게 주기로 했고 남은 금액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서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에서 불안함을 읽었습니다. 어떻게요? 계획보다 훨씬 일찍 퇴직하게 되다니.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퇴직금이 있으니까 계획대로 사업은 시작할 수 있어. 다만 규모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하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이혼 합의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녀의 말에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서연은 이전과 달리 더 현실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대화에서 경제적 문제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퇴직 절차가 시작되고 2달 후 저는 정식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퇴직금은 적었고 세금과 각종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합의금으로 그중 절반이 빠져나갔습니다. 계획했던 컨설팅 회사는 작은 사무실로 시작했지만 초기 운영비와 마케팅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면서 저녁이나 주말에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인맥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영향력이 줄어 있었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저는 재정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생활비, 그리고 서연과의 데이트 비용까지. 수입은 제한적인데 지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서연아,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좀 절약해야 할 것 같아. 요즘 재정적으로 좀 빠듯해. 알았어요. 이해해요. 서연이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데이트는 점점 소박해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고 해외여행 계획도 미루었습니다. 처음에 서연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태윤 씨, 이번 주말에 백화점에 같이 가요. 겨울 코트가 필요한데. 미안해. 이번 달은 사업에 추가 투자를 해야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 또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한 번은 서연의 생일에 값비싼 가방을 선물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인색할 줄 몰랐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들은 다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데 나만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저와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가 사과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미안해요, 태윤 씨.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서연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서연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라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도착했지만 서연은 30분이나 늦게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 서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오늘 유난히 예뻐 보여.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와인을 한 잔 마시자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윤 씨, 사실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어. 회사 일은 아니에요. 우리 관계에 관한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올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최근 몇 개월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태윤 씨와의 관계,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해서요.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태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미래와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달라요. 당신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삶과는 거리가 생겼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 나를 떠나겠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야 해요. 저는 아직 40대 초반이고 제 커리어와 미래를 위해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충격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날 떠나는 거야? 그동안의 말들은 다 거짓이었어. 서연은 죄책감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은 아니었어요. 당신을 정말 좋아했고 함께하는 시간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마지막 말이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누구? 우리 회사 새로 온 이사님이에요. 한 달 전부터 가끔 만나다가 최근에 진지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났다니. 그동안 저에게 바쁘다며 만남을 미뤘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분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대기업 임원이고 해외 사업도 많이 하세요. 그 말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연에게 저는 단지 더 나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의 징검다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퇴직하고 사업이 어려워지자마자 새로운 사냥감을 찾은 거군.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결정일 거예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거리를 혼자 걸으며 지난 1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달콤한 말들, 함께 꿈꿨던 미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제가 버린 것들. 30년 결혼 생활, 가족,
안정된 직장,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원룸으로 돌아와 술병을 열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분노와 후회, 그리고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혜정에게 했던 상처, 아이들에게 준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가 가슴을 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태윤 씨,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 물건들은 택배로 보낼게요.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모든 것의 끝을 알렸습니다. 더 이상 서연과 연락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녀에게 저는 단지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의 일시적인 선택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열자 적막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때는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실패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난 몇 개월간의 재정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사업은 적자였고 몇 개월 내에 사무실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새 출발을 하기엔 너무 늦었고 예전 회사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마저 허무하게 끝나버린 상황에서 삶의 의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벨소리에 문을 열자 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본 것은 이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준영의 목소리는 냉담했지만 그래도 직접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준영아, 들어와라. 차라도 한잔 할래?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시선이 사무실을 둘러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그래. 작지만 내 사업장이야. 잘 돼가고 있어요? 아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초기라 좀 힘들지.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얘기하러 왔어요. 혜정에 대한 언급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아프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래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늘 건강하던 혜정이 병원에 입원했다니. 그것도 제가 준 상처 때문에. 많이 심각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장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세요.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한순간에 감정으로 배신하고 이제는 그녀가 병원에 누워있다니. 이제 와서 뭐하러 오셨어요? 준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과 행복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날 떠났어. 네, 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더 조건 좋은 남자한테 갔어. 내가 바보였지. 예상치 못한 고백에 준영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와 함께 약간의 동정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민지가 간호하고 있고 제가 자주 찾아뵈니까요. 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아직 모르겠다. 사업도 잘 안 되고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솔직하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준영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경력직 채용이 있어요. 아빠 경력이면 지원해 볼 만할 것 같은데 한번 서류라도 내보실래요? 아들의 제안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에 떨어진 저에게
내미는 작은 희망의 손길이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제가 추천서 쓸 테니까 한번 지원해 보세요. 급여는 예전만큼 못 받겠지만 지금보단 나을 거예요. 준영이 떠난 후 그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의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혜정의 소식을 듣고 나니 무언가 보상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사업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가구와 집기를 처분했습니다. 한때의 꿈이 담겨 있던 공간을 정리하는 과정이 마음 아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준영이 알려준 채용 공고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준영의 추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해 면접에 임했습니다. 면접장 입구에서 망설이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때 상무로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하던 제가 이제는 나이 어린 면접관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준영의 회사는 중견기업이었지만 금융 분야에서는 성장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경력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금융 분야의 전문성에 높은 점수를 주는 듯 했습니다. 태윤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급여는 이전 회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장 직급으로 급여는 상무 시절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준영에게 전화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고맙다, 준영아. 너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야. 잘 하시면 돼요. 회사에서는 아버지가 저랑 관계 있다는 거 모르게 해주세요.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열심히 해서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새 직장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저보다 훨씬 어렸고 상무에서 과장으로 직급이 낮아지니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일에 집중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료들을 조언해주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혜정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준영에게 어머니가 아직 입원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문병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실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열자 혜정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태윤 씨,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되는 일은 없었지만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이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딸 민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용서해 주었고 준영과는 이전보다 더 깊은 부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준영의 아내가 임신을 해 곧 저에게 손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서연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번화가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지만 서로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갔고 저도 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제 경험과 지식을 인정받아 금융교육 강사로 일하게 되었고 점차 젊은 직원들에게 멘토링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순간의 감정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60대 초반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남은 인생은 더 의미 있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노후가 황금빛 지혜로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